제가 진짜 이 여드름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일단 피부과 시술에만 거의 제네시스 G801대 가격을 썼고요. 식이요법도 정말 현미채식부터 시작해서 마크로바이오트 식단, 지중해 식단, 고지저탄, 키토 식단, 과일식, 비건 채식, 생채식, 그리고 녹즙이나 그린 스무디만 마시는 디톡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해봤고, 또 피부에 좋다는 각종 영양제, 보조제품, 건강식품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먹어봤고요. 그리고 효소욕, 자운, 유황치료 이런 민감요법들도 엄청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진짜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지어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뜸도 맞아보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여드름을 거의 완치할 수 있게 된 건 딱 두 가지 약 덕분입니다. 바로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피지 억제제랑 야즈라는 피임약, 이 두 가지를 먹고 여드름을 거의 완치하게 돼요. 물론 지금도 가끔 여드름이 한두 개 정도는 나지만 그래도 작은 건 그냥 압출하고 큰 건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같은 걸 발라주면 금방 다 나와서 현재 자가치료로 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여드름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제가 왜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을 먹었고, 얼마나 먹었고, 여드름을 다 잡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고, 어떤 부작용들을 겪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드름이 나는 원인과 그 기전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야 왜 우리가 이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피지 과다 분비, 그리고 두껍게 쌓인 각질,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왜냐면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면 모낭에 기름이 쌓이면서 이 면포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세균인 Cutibacterium acnes, 쉽게 줄여 C. acnes라는 현기성 균이 모공 속 피지를 먹이 삼아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얘가 현기성 균이잖아요. 산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각질이 탈락하지 못하고 피부 위에 과도하게 쌓이면 이 각질들이 모낭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럼 모공이 막히면서 산소가 차단되니까 이 C. acnes균이 더욱 신나서 활기를 치면서 염증 반응을 마구마구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바로 여드름입니다. 그리고 이소트레티노인은 합성 비타민 A 유도체인 레티노이크 애시드, 쉽게 말해 비타민 A의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레티노산순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비타민 A가 실제적인 생체 활성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레티노산이 피지선의 과다 분비를 감소시키고 피지선의 증식을 억제하고 각질 탈락을 촉진시키고 항열 효과가 있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다시 말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피지, 각질, 세균, 염증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드름 치료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좋기로 유명한 이소트레티노인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크게 4차례 정도 시도했었는데 마지막 차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 약만 먹으면 여드름이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랑 입술 주변이 엄청 트고요. 겨울에는 심지어 입가가 막 찢어지면서 피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피부가 전체적으로 엄청 땡기고요. 한 3주 때부터는 피부 속이 정말 찢어질 것 같이 건조해지면서 얼굴 전체에 각질 파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을 먹었더니 여드름은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지지, 입 주변이랑 얼굴은 다 터가지고 사람이 엄청 지저분해 보이지, 그리고 이 눈도 엄청 건조해지니까 막 눈이 엄청 빠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몸 피부도 엄청 건조해져서 온몸이 막 바스락거리면서 여기저기가 다 간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최악이었던 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이 약이라는 게 어떤 특정 신체 부위만 딱 타겟팅해서 작용할 수가 없고 전신에 다 퍼져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피지선을 다 말려버리기 때문에 입술, 손, 발, 눈, 두피까지 다 건조해지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고 여기저기가 다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이런 부작용들만 너무 심하게 겪다 보니까 항상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실패가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이 약과 피부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드름을 고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진짜 그 어떤 것도 제 여드름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20대 중반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소트레티노인을 도전하게 됩니다. 대신 그때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고요. 또 구글 검색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한 후에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공유하자면 일단 저처럼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오히려 초반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이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 전체적으로 심한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보통 명현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명현현상의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보통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면 이런 명현현상으로 보여지는 증상들이 거의 다 가라앉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제가 처음으로 한 달 이상을 먹었는데 와 정말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 3주차 때부터 더 이상 새로운 여드름들이 많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초기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꼭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그 고비를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사람들보다 부작용을 조금 심하게 겪은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좀 키가 많이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인데 보통 권장 복용량이 이 북미 유럽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끝에 이게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제 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고용량이었나 봐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나서 굉장히 저용량으로 먹는 대신 좀 오랫동안 복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겪었던 부작용들의 강도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3일은 일단 하루에 2알을 먹었고요. 그 다음날부터 7일차까지는 하루에 1알, 그리고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이틀에 1알, 그리고 5주차부터 24주차까지는 보통 월, 수, 금 해서 일주일에 딱 3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24주 동안 먹고 나서 이 8주 동안 휴약 기간을 가졌어요. 왜냐면 이 약이 워낙 독하다 보니까 이 휴약 기간을 중간중간 꼭 가져줘야 건강을 크게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약기와 휴약기를 반복하면서 총 복용량의 약 60%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총 복용량이 뭐냐? 바로 복용 지침에 따르면 이소트레티노인을 체중 1kg당 120mg을 채워서 복용하게 되면 이 약을 끊고 나서도 여드름 재발 확률이 확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확률로 여드름이 아예 나지 않는 피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43kg였으니까 총 5160mg, 다시 말해 516알, 통으로는 총 17통인데 신기하게 제가 10통째 먹고 나서 네 번째 휴약 기간을 가지는데 여드름이 처음으로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가끔 한두 개 정도? 그래서 더 이상 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총 복용량을 굳이 채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휴약 기간까지 합쳐서 총 2년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 지금은 이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먹고 있고 서브로 판톤테산, 비타민 E, 오메가3, 아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동안 반드시 보습제를 정말 열심히 발라줘야 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입술, 몸 피부까지 다요. 왜냐면 전신의 피지를 다 말려버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습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나중에 피부가 정말 많이 예민해져서 엄청 고생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여드름이 심할 때는 그 좋다고 유명한 피지오겔, 제로이드, 바이오더마 이런 데서 나오는 보습 제품들을 발랐을 때 피부가 안 뒤집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로드샵이나 백화점 브랜드드 제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면서 처음으로 보습제를 발랐을 때 이 피부가 편안해진다는 느낌이 뭔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저처럼 악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절대 내 피부에 딱 맞는 보습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그 어떤 보습제를 발라도 꼭 여드름을 유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중증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이 이 약을 먹으면서 온 피부가 각질로 난리가 나도 보습제를 섣불리 못 바르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지금 우리 피부는 엄청 건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이 약의 부작용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립밤, 핸드크림, 푸크림, 바디로션 이런 것들을 늘 수시로 발라주시고 보습제도 항상 얼굴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서 고생 진짜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여드름 없애는 건 돈이 생각보다 크게 안 듭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2통씩 처방받았는데 늘 처방비가 10,000원이었고 이 약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다녔던 곳에서는 2통에 한 4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총 비용이 45만 원 정도 들었는데 물론 45만 원이 적은 돈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드름을 완치하는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아주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흉터 치료를 하는 데는 1,000만 원이 넘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드름 없애는 것보다 그 후에 흉터나 홍조같이 피부에 남은 후유증들을 치료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저처럼 나중에 흉터 치료 때문에 마음고생, 돈고생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작용이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중증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께는 이소트레티노인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돈을 아끼겠다고 직구 같은 걸로 약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요. 꼭 괜찮은 피부과를 맘카페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손품으로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께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꼭 처방받아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